안녕하세요. 이번 회계학 원가편 총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체감 난이도는 높았던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를 봤을 때 간단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문제가 16문제죠. 그래서 2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결합공정에 제공품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이러한 결합공정이 있고요. 이제 분리점에서 A하고 B가 생산이 되는데 결합공정을 보니까 5,000kg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4,000kg이 완성이 된 상태죠. 그래서 보니까 기말 제공품이 1000단위가 30%만큼 남아 있어요. 즉 이 결합공정에서 1000kg이 30%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공정 초기에 재료비 가공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이제 재료비는 25만 원. 자, 25만 원이 들어가고요. 가공비는 12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합원가를 계산해서 A, B에 쪼개 줄 텐데 그렇게 했던 건 어떤 가정이 숨어져 있냐면 결합공정에서는 제공품이 없다 이런 가정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공품이 존재할 때는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이 4,000kg의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정의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죠. 물론 이제 5단계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이 그건 잘 아시는 거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재료비 25만 원인데 자, 이 재료비는 물량이 몇 개에 대한 재료비예요? 5,000개죠. 5,000개. 5,000개. 그러면 한 개당 재료비는 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2만 9천 원의 가공비는 몇 개에 해당하는 가공비예요? 즉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4,000개에다가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1,000개 30%니까 4,000개 더하기 300개에서 4,300개가 되죠. 그래서 가공비의 환산량 단가를 계산해 보면 30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5단계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결합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결국에 이 4,000kg의 원가니까 한 개당 재료비 50원, 한 개당 가공비 30원 하게 되면 총 80원이 되죠. 그래서 결합원가는 얼마가 나와요? 32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 32만 원을 A, B에 쪼개줘야 돼요. 자, A, B 물량을 볼게요. A는 생산량이 4,000개,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가 20만 원이고요. 판매 가격이 200원. 자, 4,000개 20만 원이 되고 자, 이 4,000개의 완성품이 얼마에 팔리냐면 200원에 팔리죠. B의 경우에는 1000단위 판매 가격은 200원이 돼요. 결국에 A 제품의 단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순실현 가치를 하겠대요.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거죠. 거기 판매량 2,500단위, 800단위는 어때요? 얘는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그러면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수량 기준은 뭘로 해야 돼요? 요걸로 해야 되는 거지 판매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우리는 이 결합 공정에서 32만 원 원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4,000개 생산했을 때 원가를 배분하는 거지 판매량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A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어떻게 돼요?
4,000개가 다 팔렸더라면 얼마에? 200원씩. 근데 추가 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차감하면 A 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60만 원이 되고, B의 경우에는 추가 가공이 없으니 여기 바로 순실현 가치가 되죠. 그래서 B의 순실현 가치는 20만 원이니까 결국에 비율은 어떻게 돼요? A가 4분의 3만큼, B는 4분의 1만큼 배부하면 되죠. 결국에 A 제품에 배부될 결합 원가는 32만 원에 4분의 3이 되고,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되죠. 추가 원가가 20만 원이니까 총 금액은 44만 원이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지금 단위당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이 44만 원을 또 뭘로 나눠야 돼요? 나누기 4,000개로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110원이 됩니다. 사실 뭐 결합원가 배분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어때요? 결합 공정에서 제공품이 있는 상황 여기 하나 들어갔고, 지금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판매량이라는 자리에 주어져서 좀 혼돈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고요. 26번. 26번도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지금 매출액이 주어져 있고 세후 이익 주어져 있고 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CBP 분석에서 뭘 우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현금흐름 분기점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이 문제도 바로 이제 현금흐름 분기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자료가 우리가 이제 가격, 변동비, 공원이익, 고정비 이런 자료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서로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 세후이익이 36만 원이다. 첫 번째는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 세후이익이 36만 원이니까, 자, 공원 이익률 하고요 고정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본 등식. 자, 300만 원의 공원 이익률 마이너스 고정비가 세전 이익이 되죠. 그러면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은 25%인데 이 금액이 36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300만 원 곱하기 공원이익률 마이너스 48만 원이 고정비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안전한계율이 40%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안전한계율은 자 40%는 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죠. 안전한계율은 영업이익 나누기 공원이익이니까. 자, 먼저 공원이익은 300만 원 곱하기 공원이익률 하면 공원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300만 원 곱하기 공원이익률에 고정비를 빼면 되죠. 요 식을 정리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180 곱하기 공원이익률은 고정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식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300만 원 공원이익률 마이너스 48만 원이 180만 원의 공원이익률이니까 공원이익률은 40%가 나오고요. 여기 집어넣으면 공원이익 고정비 계산할 수 있죠. 72만 원. 고정비가 72만 원이 됩니다. 다 찾았어요. 그러면
자료 정리해 보면 공원익률은 40%가 되고요. 고정비는 72만 원이니까 이 자료 가지고 현금 흐름 분기점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CBAP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등식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등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매출액 S라고 하면 자 0.4S 고정비 72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5가 세후 회계적 이익이니까요. 현금 계산하려면 뭘 더해야 돼요? 감가상각비 더해야 되겠죠. 자 21만 6천 원이 감가상각비니까 얘가 제로가 되면 되더라. 그래서 매출액 계산해 보면 108만 원이 됩니다. 자, 27번 요거는 이제 재료에 대한 가격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가 흔히 그 표준 원가에서는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하죠. 근데 이처럼 이렇게 말로 풀이를 해 놓으면 조금 이제 혼돈할 수도 있는데,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원재료 계정이라고 하고요. 기초, 매입, 사용, 기말, 제공품, 요게 이제 재료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표준 원가라 하면 표준 배부가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SQ 곱하기 SP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고 하면 원재료 매입 당시 구입 수량은 자 AQ 곱하기 AP가 되는 거죠. 사용은 AQ 곱하기 AP가 되고 기말에 AQ, AP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가격 차이, 수량 차이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리했을 경우에. 만약에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한다면 매입 당시에 구입 가격 차이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AQ 다시 뭘로 기록이 돼요? SP로 기록이 되는 거죠. SP로. 그러다 보면 사용할 때도 뭐가 되는 거예요? SP, S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차이를 구입량으로 분리한다고 하면 요 당시에 뭐가 구분이 돼요? 이제 구입 가격 차이가 분리가 되고, 요 당시에는 이미 여기 표준 단가이기 때문에 뭐만 분리가 돼요? 이제 수량 차이, 능률 차이만 분리가 되는 거죠.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국에 가격 차이를 사용량으로 구분하든지 구입량으로 구분하든지 능률 차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이사항이 만약 가격 차이를 구입량으로 한다고 하면 차이 조정하기 전에 기말 원재료는 무슨 단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준 단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자, 이 구입 가격 차이를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배분한다고 하면 얘도 배분 대상이 된다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용 시점에서 분리한다고 하면 얘는 이미 실제 단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차이를 배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 원재료의 가격 차이를 배분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격 차이를 구입량으로 분석을 하고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을 할 경우에는 얘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옳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이죠. 당연히 차이 조정은 원재료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2번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 이제 요 케이스를 얘기한 거죠. 이때는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는 실제 구입량이 아니고 사용량. 능률 차이는 무조건 사용량이에요. 구입량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경우에 원재료용은 당연히 표준 원가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5번 원가 요소 기준 비례법인법인데 구입 가격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28번 볼게요. 자, 28번도 뭐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선입선출법이고요. 공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가 계산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단기 완성품의 원가입니다. 결국 뭘 계산해야 돼요? 자, 완성품 원가도 계산하고 정상공선 원가 계산한 다음에 합해서 정상공선 원가를 당연히 완성품 원가에 넣어준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일단 물량 흐름을 맞춰봤어요. 맞춰보니까 총 공손 수량 500개가 나오고요. 정상 공손이 합격품의 10%라고 그랬으니까 합격 물량은 3,500개죠. 10%면 305. 주의사항은 공손의 진행률은 검사 시점이에요. 그래서 80%가 되죠. 물량 흐름 파악이 됐고, 자, 이제 원가 요소가 재료비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A, B 이 가공 원가가 있는데 A는 공정 초기 투입되고요. B의 경우는 언제 투입돼요? 80% 검사하고 난 다음에 투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산량, 선입선출법 환산량 계산해 보면 A는 해당 사항이 없고 3,000개, 150개, 150개, 1000개죠. 그래서 A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면 4,500개가 되고요. B의 경우에는 80%의 투입이 되죠. 그럼 얘는 어때요? 전기의 40%니까 추가 진행한 80%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500개 해주고 단기 착수 완성은 다 해주고요. 얘네들은 해주면 안 되죠. 완성품만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얘는 어때요? 얘는 60%에 멈춰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500이 되고요. 자, 가공원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60% 진행했기 때문에 단기에는 추가 40%죠. 그래서 자, 200개, 3,000개, 350에 80% 하면 280개. 얘는 120개가 되고요. 600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면 4,200이 됩니다. 자, 단계 발생 원가.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발생 원가를 보면 A는 9만 원이고요. B는 87,500원. 가공비는 21만 원이 돼서 환산량 단가 계산할 수 있죠. 단가를 계산해 보면 A는 20원이 되고 B는 25원이 되고요. 가공비는 50원이 됩니다. 이제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원가는 자, 완성품, 정상공손, 비정상, 기말조공품인데 우리는 완성품의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만 계산하면 돼요. 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기초제공품 원가는 일단은 넣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제공품 얼마 있었어요? 11,200원에 더하기 18,000 29,200원. 자, 29,200원을 넣어준 상태에서 A는 3,000개, B는 3,500개, 가공비는 3,200개죠. 그래서 3,000 곱하기 20원, 3,500에 25원, 3,200에
50원 하면 이제 완성품 원가인데 정상공송 가산해 줘야 되니까요. 정상공선은 350개, 280개니까 350에 20원, 가공비는 280에 50원 하면 되겠죠. 이게 답이죠. 답은 4번이 되고요. 29번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쉽죠. 요거는 표준원가 원가 차이 분석 단순 문제니까요. 표준원가 차이 분석 문제는 무조건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틀은 기본적인 틀은 이제 자료만 채우면 되죠. 제품 실제 생산량이 1000단위다. 뭐 제공품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이 1000단위를 실제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산출량 여기 들어가야 되죠. ESQ가 실제 산출량 허용 등 표준 수량이니까 자 1000단위. 그 다음 수량 표준 주어져 있나요? 그 주어져 있네요. 5.5시간. 그래서 5.5시간이고 현재 표준 임률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고 당연히 표준 배부 금액도 모르고. 자, 실제 발생액이 AQ 곱하기 AP죠. 자, 얘가 137만 8,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능률 차이, 임률 차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얘가 임률 차이, 능률 차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실제 임률을 물어봤습니다. 즉 요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여기부터 SP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임률 차이가 53,000원 분리. 자, 요게 53,000원 분리니까 이 금액 계산할 수 있죠. 금액이 132만 5천원이 됩니다. 다시 이 능률 차이가 5만원 유리한 차이니까 표준 배부액은 137만 5천원이 돼요. 그러면 표준 임률을 계산할 수 있죠. 표준 임률 계산해 보니까 25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 임률이 250원이니까 실제 시간 계산할 수 있죠. 자, 5,300시간이 되고요. 얘가 5,300시간이니까 실제 임률 계산할 수 있죠. 260원이 됩니다. 30번 볼게요. 30번은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이익 차이에 관련된 문제고 얘는 사실 얘도 평이한 문제죠. 일단은 포인트가 영업 개시에 있으니까 기초 재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2000단위를 생산해서 팔았대요. 자, 제조원가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고정제조 간접원가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이익 차이는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비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0만 원이 많다. 그러면 기말재고가 늘어난 상태겠네요. 전부원가 이익은 변동원가 이익 더하기 기말재고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 마이너스 기초재고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인데 지금 요 관계가 전부원가 이익이 변동원가 이익보다 20만 원 크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기초재고는 없으니까요. 얘가 20만 원 되는 거죠. 기말재고의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 2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뭘 물어봤냐면 판매 수량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재고 현황을 보면 영업 개시했으니까 기초재고는 없었고 몇 개 생산했어요? 2,000개를 생산을 했고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얘가 바로 기말재고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찾고 싶은 기말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니까
단기 발생 총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25만 원이 되고요. 몇 개 생산했어요? 2,000개를 생산했죠. 그럼 한 개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125원이 되니까 얘가 20만 원 되려면 기말 재고 수량은 1,6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말이 1,600개가 돼야 되니까 몇 개 팔았어요? 400개 팔았죠. 31번 보겠습니다. 30번, 31번은 성격이 같은 거죠. 31번은 자 이제 전부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인데 당연히 전부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 이익 차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전부원가 이익은 초변동원가 계산 이익 더하기 기말재고 곱하기 자 어떤 원가가 차이가 있어요? 전부와 초변동은 가공비 가공원가죠. 가공원가 마이너스 기초의 가공원가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말 기초재고를 할 때 제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이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하기 때문에 제공품도 재고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 자 5천 단위를 제조 공정에 투입해서 9,200 단위를 완성했고 완성품 환산량 단가는 재료가 50원, 전환원가가 30원, 즉 가공원가가 30원인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선의선출법이면 정기에 2월 된 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가공원가하고 단기에 발생 가공원가, 즉 요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를 좀 편리하게 해놨죠. 어떻게 해놨어요? 정기, 단기 동일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부원가 영업이익이 31만 5천 원일 때 초변동원가 영업이익 물어봤어요. 자, 전부원가 영업이익이 31만 5천 원이 되고요. 초변동이익은 모르겠고 X.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우리 요거는 알고 있으니까 30원으로. 자, 기말 제품 재고 몇 단위예요? 1000단위. 곱하기 30원. 얘만 보면 안 되죠. 기말 제공품도 봐야죠. 자, 기말 제공품은 자 800단인데 진행률은 50%, 30. 당연히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률을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기초 재고 몇 개예요? 제품 재고는 800개 30. 기초 제공품은 1,500개 곱하기 진행률이 40% 30 하게 되면 둘 다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X는 얼마? 마찬가지로 31만 5천 원이 됩니다. 32번 볼게요. 32번은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설로 생산 가능하지만 20만 원의 고정원가 증가. 왜 영업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반영을 해야 돼요. 판매 단가는 10원, 변동비는 8원, 공원이익은 2원씩이 되겠네요. 자, 지금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고 기대 영업이익이니까 이제 하늘색, 핑크색 기대 영업이익 찾아서 둘 중에 큰 걸 선택하면 됩니다. 자, 원칙으로 하면 성과표를 계산해야 되겠죠. 성과표를. 근데 성과표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 하늘색, 핑크색 기대 영업이익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하늘색 같은 경우에 기대 판매량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기대 판매량은 5만 단위 얘가 확률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단위 20%,
그 다음에 20만 단위에 20%, 30만 단위 40%, 40만 단위에 20%를 하게 되면 하늘색의 기대 판매량이 26만 개가 돼요. 26만 개. 그러면 하늘색의 기대 영업이익은 26만 개, 단위당 공원이익은 10원에서 8원 빼는 거니까 2원씩이고요. 고정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만 원이 되죠. 그래서 하늘색의 기대 영업이익 계산해 보면 32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핑크색도 계산할 수 있죠. 핑크색의 기대 판매량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핑크색의 기대 판매량은 27만 5천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27만 5천 개, 공원이익은 10원에서 8원 빼고요. 고정비 20만 원 차감하게 되면 기대 영업이익은 35만 원이 돼요. 뭘 선택해야 돼요? 핑크색을 선택해야 되겠죠. 얼마가 더 커요? 3만 원이 더 큽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33번. 정상원가 계산 기본적인 문제죠. 정상원가 계산은 표준원가 계산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단지 어떤 원가 요소만 제조간접 원가만 예정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공품 계정을 보면 자, 기초가 있고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요게 이제 차변의 합계. 완성품, 기말제공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제품도 보면 기초, 요게 이제 제품 계정의 입고가 되는 거죠. 판매, 기말. 자, 정상 원가 계산은 요거는 실제 원가로 기록하지만 요건 어때요? 예정 배부 금액이죠. 얘가 예정 배부 금액이다 보니까 다 고정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이에요. 자, 문제를 볼게요. 제조간접원가는 노무시간 기준 배부하고, 자, 이 문제는 사실 노무시간 뭐 자료는 주어져 있지만 이걸로 문제 푸는 건 아니에요. 자, 제조간접 배부 차이는 중요한 거 나왔네. 전액 매출원가 조정. 그러면 기말 재고는 조정하지 않는 거죠. 단기에 직접 재료 매입액. 자, 재료 매입액이니까 재료 사용액을 찾아야죠. 직접 재료 기초하고 기말 재고 보니까 3,000원에서 4,000원 늘었네요. 그러면 21,000원 구입했는데 재고가 1,000원 늘었으니까 얼마 쓴 거예요? 재료는 2만 원 썼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7,000원이다. 과소 배부. 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예정 배부된 금액인데 실제 발생 원가랑 비교해 보니까 7,000원만큼 과소 배부라고 그랬으니까 예정 배부된 금액보다 7,000원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자, 배부차의 조정 전 매출 원가가 9만 원. 그럼 현재 9만 원이라고 지금 정상 매출 원가로 기록이 돼 있을 거고요. 자, 추가 자료 보니까 제품 기초 기말을 보면 7만 원, 6만 원이에요. 그럼 얘가 7만 원, 6만 원이 되면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15만 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만 원이 되고요. 기초기말 제공품은 각각 5만 원, 4만 5천 원이 되고 결국에 제공품 대변의 학기액이 12만 5천 원이니까요. 차변의 학기에도 12만 5천 원이 되고 얘만 계산하면 얘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농업이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밑에 보니까 직접 노무원가는 기초원가의 60%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직접 노무원 기초원가는 재료비가 2만 원이고 농업이 합한 금액이 기초원가니까요. 자, 여기에 60%다. 요걸 가지고 직접 농업비를 계산해 보면 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농업비는 3만 원이 되고요. 결국에 당기에 배부된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계산이 되냐면 2만 5천 원이 바로 예정 배부액이죠. 근데 7천 원 과소니까 실제 발생액은 얼마예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는 3만 2천 원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34번은 이제 자본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본예산은 사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딱 보니까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은 되게 쉬운 거죠. 자,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투자 금액이 28만 원이 되고요. 투자 금액은 28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그 현금 흐름 추정하면 되죠. 자, 자본예산은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제 회계적 이익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면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친절하게 어때요? 다 현금으로 주어져 있죠. 자, 투자 금액은 28만 원이 되고요. 자, 28만 원. 자, 매년 현금 절감액을 보니까 자, 10만 원. 그다음에 8만 원. 6만 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균등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봐야 되죠, 사실. 자, 1년 지나면은 얼마 미회수된 금액이에요? 18만 원이 미회수 금액이니까 더 가야 되고 8만 원 회수가 되면은 이제 10만 원이 미회수된 거죠. 1년 더 가면 4만 원 이제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4년차 가니까 오히려 플러스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수 기간은 3년에다가 나는 4만 원을 추가로 벌어야 되는데 4차년도에는 5만 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회수 기간은 3.8이 나옵니다. 35번은 학습 곡선에 대한 문제고요. 학습 곡선에서 포인트는 첫 단위 생산의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곡선의 학습률하고 다행히도 누적 평균 시간 모형이네요. 그러면 지금 4대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첫 단위 생산할 때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은 재료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4하면 되고요. 농업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당 임률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계산하면 되고 제조간접 원가도 노동시간당 500이니까 노동시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총 4단위에 대한 제조 원가니까 재료비 계산해야 되고 농업비 계산해야 되고 제조 간접비 계산해야 돼요. 한 단위당 재료비는 8만 5천 개 곱하기 4대 하게 되면 34만 원이 되고요. 자, 농업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0원이잖아요. 그럼 시간당 1,000원에 노동시간 곱하면 될 것 같고요. 제조 간접 원가도
시간당 500에 노동시간 곱하면 계산이 되겠죠. 결국에 이 문제는 노동 시간만 계산하면 되죠. 자, 평균 시간 모형이니까요. 일단은 누적 생산량, 그 다음에 평균 시간, 총 시간이 되고 곱하면 총 시간이 되는 거죠. 자, 하나 생산했을 때 100시간. 이배수법이니까 2개 생산하면은 80시간이 되고요. 4개니까 한 번 더 해야 되죠. 64시간이 됩니다. 그럼 4개 생산했을 때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256시간이 돼요. 256시간. 그러면 256시간, 256시간을 곱하면 25만 6천 원이 되고요. 12만 8천 원이니까 총 금액은 72만 4천 원이 됩니다. 36번은 이제 종합예산에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분기의 직접재료 구매 예산.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기말 재고가 지금 제품 재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판매량의 20%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생산량이 10%, 그리고 한 통에 20kg이 들어가고 우리는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kg당 2원. 일단은 구매 원재료 수량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구입 수량. 다 채워야 되는데, 자, 그럼 2분기 판매 볼까요? 2분기 제품 쪽 기초 생산 판매 기말 이렇게 보면 2분기에 몇 단위 팔아요? 3천 단위를 팔고요. 2분기 말은 다음 분기에 20%니까 5천 단위에 20% 하면 되죠. 자, 기초는 요거 20%가 되는 거죠. 전분기에서 넘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600 단위가 되면 단기 생산 3,400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은 한 개당 20kg이니까요. 얼마 써야 돼요? 68,000kg. 얘는 계산할 수 있죠. 10%니까 6,800kg이 넘어왔고요. 얘만 계산하면 될까요? 얘만. 기말은 어때요? 다음 분기 생산량의 몇 퍼센트? 10%니까요. 3분기도 봐야 돼요. 요거 봐야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3분기 판매가 지금 5,000개가 되고요. 기말은 2,000개, 20%. 기초는 요거의 20%니까 1,000개. 그러면 몇 개 생산해야 돼요? 4,400개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4,400개 20kg에 몇 퍼센트예요? 10% 하게 되면 8,800kg이 돼서 구입 수량은 7만 kg을 구입해야 돼요. 우리는 금액 물어봤으니까 kg당 얼마씩이에요? 2원씩이니까 2원 곱하면 14만 원 되죠. 답은 3번이고요.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은 이제 품질원가와 관련된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각 품질 원가 금액이 주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자, 먼저 설계부터 볼까요? 설계. 예. 자, 설계 원가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시간이 1000시간이고 임률이 8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00시간에 80원 하면 8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자, 시험은 단위당 시험 시간이 0.5시간이니까 총 시간은 6000개 곱하기 0.5를 해야죠. 그 다음에 임률이 60원이니까요. 시험 관련된 원가는 18만 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제작업. 제작업. 제작업률이 10%니까요. 제작업 수량은 6000개 10% 하고 제작업 원가가 4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400 하게 되면 24만 원이 되고요. 보증. 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율이 5%니까요. 총 개수는 6000개 5%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리 원가가 500원씩이니까 1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 손실이죠. 자, 추정 손실은 지금 400개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400개 손실 금액은 공원이익으로 봐야죠. 그래서 1500 마이너스 800 하면 2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품질 원가가 5가지인데 품질 원가는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찾아봐야죠. 설계는 예방 원가고 시험은 평가 원가고요. 제작업은 내부 실패, 보증은 외부 실패, 추정 손실은 외부 실패죠. 그래서 예방, 평가, 내부, 외부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는 4번이 틀렸네요. 자, 38번은 요거는 부품의 자가제조 외부 구입 의사결정이죠. 지금 대안으로부터 전량을 18원에 총 몇 개? 1000단이죠. 그러면 이제 구매 금액은 18,000원이 되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먼저 변동제조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까지 10원씩 줄일 수 있고, 감독 작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비용 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줄일 수 있고, 특수기계 감가상각비는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A에만 사용되는 전용기계다. 왠지 관련 원가 같은데 제품비를 추가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어때요? 계속 사용하니까 비관련 원가가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공통 간접 원가 배부액도 비관련 원가가 되고. 자,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우리 증분 이익을 빨리 찾아내야 되니까 일단은 증분 수익에다 뭐 수익 플러스 비용 마이너스를 쓸 거고, 증분 비용에다는 비용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증분이익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먼저 세이브 할 수 있는 거. 변동비 세이브 할 수 있죠. 변동비 10,000원 세이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자 급여도 3,000원 세이브할 수 있고, B 팔죠. B 이 세 가지. B는 어떻게 돼요? 지금 수익이 5,000원이고 증가되는 원가가 3,000원이니까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2,000원 늘어나는 거죠. 증분 비용은 이제 구입 비용 얼마예요? 18,000원이죠. 그러면 총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은 15,000원이고 18,000원 나가니까 3,000원만큼 증분 손실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고요. 3천원 분리. 39번은 제약이론. 제약이론은 이제 제약 공정을 찾아가지고 뭐 제약 공정의 캐파를 늘린다든지 여러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지금 제조하고요. 그다음 설비가 있는데 연간 처리 능력을 보니까 제조가 400, 설치가 300이면 설치 공정이 제약 공정이 되네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4만 원이고 제약이론은 초변동 원가 계산 이론적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는 3만 원이죠. 이 상황을 좀 물량 흐름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조 공정은 400개가 총 생산 능력이고 설치는 300개인데 여기 제약 공정이다 보니까 몇 개만 생산할 수 있어요? 300개만 생산할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판매 가격은 4만 원, 재료 원가는 3만 원이에요. 자,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 중 옳은 것은 그러면 1, 2, 3, 4, 5 주어져 있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걸 찾으면 되죠. 자, 1번. 설치 부서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20개를 증가시킨대요. 그러면은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대요. 자, 20개를 늘리는 거죠. 첫 번째 방안은 20개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증분 수익, 증분 비용을 볼까요? 20개 늘리면 매출은 자 20개 얼마씩 4만 원씩 벌죠. 대신 뭐가 들어가요? 증분 비용은 재료비 20개 얼마 3만 원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설치 비용이 30만 원 들어갑니다. 증분이익 계산할 수 있죠. 증분이익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만 원. 1번은 아니고요. 아니고. 자, 2번은 자, 지금 직접 재료는 세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즉 내가 직접 재료는 부담한다는 거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당 만 원씩 30개의 장비를 제조해 주겠다는 외주업체의 제안을 받았다. 얘는 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사실 늘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쵸? 얘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뭐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은 55만 원의 추가 원가를 투입하여 설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설치 부서 수량 당연히 요거 늘어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2번은 요거 늘어나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지금 몇 개가 늘어나요? 50개가 늘어나요. 근데 얼마 원가 들어가요? 55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0개가 아니고요. 설치 부서 50개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자, 매출은 50개 4만 원 늘어나고 당연히 재료비도 50개 3만 원 늘어나는데 설치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5만 원이죠. 그래서 증분이익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만 원 나옵니다. 얘도 안 되고요. 자, 4번. 장비는 세무가 조건으로 개당 12,000원에 30개의 장비 설치를 해주겠다는 외주업체의 제안을 받았다. 자, 외주업체에서 설치를 30개를 늘려주겠대요. 그러면 자, 매출은 30개 곱하기 4만 원 증가하고요. 당연히 재료비도 30개 3만 원 증가하는데 외주비가 얼마예요? 30개 12,000원씩이죠. 그래서 자, 요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만 원 나옵니다. 마이너스 6만 원. 요것도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가 없고. 자, 5번 보겠습니다.
연간 70만 원의 추가 원가를 투입하여 오류 설치 수량을 20개 줄인다.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뭔가 요 설치 과정에서 20개가 발생이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총 280개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위에 자료를 보면 장비 설치 오류 시 해당 장비는 폐기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돈을 못 버는 거죠. 못 버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자, 이 오류를 줄인다 그러면은 다시 몇 개가 늘어나요? 20개가 늘어나는 거죠. 얘를 얼마에 팔 수 있어요? 4만 원에 팔 수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요? 이때 7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증분 수익은 오류가 줄어들게 되면 매출은 20개 4만 원이고요. 비용은 70만 원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증분이익이 얼마가 돼요? 1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5번이 됩니다. 40번은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문제죠. 그럼 기본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등식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이제 주의사항이 RI랑 거의 뭐 유사하긴 한데 영업이익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후 영업 이익이 되고요. 이제 투하 자본이죠. 투하 자본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요거는 유동 부채는 뺀다는 거죠. 왜? 자본 비용을 발생시키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써볼까요, 그러면? 현재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4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세후 영업이익은 40만 원 곱하기 지금 세율이 40%라고 돼 있으니까요. 1 마이너스 0.4 하면 되고요. 투하 자본은 유동부채는 빼야죠. 총 자산이 200만 원이고 유동부채가 50만 원이니까 투하 자본은 150만 원 되고요. 결국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만 계산하면 되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시장가치 비율로 요구 수익률을 평균 내는 거니까. 자, 지금 시장가치가 자기 자본은 900만 원, 타인 자본은 600만 원이래요. 그러면 먼저 자기 자본 비율은 총 1,500만 원 중에 900만 원 자기 자본의 요구 수익률이 15%가 되고요. 자, 타인 자본 비율은 1,500만 원에 600만 원이 되고요. 자, 이자 비율은 1%의 주의사항이 있죠. 타인 자본은 법인세 감세 효과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0.4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 보면 11.4%가 돼요. 그래서 11.4% 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6만 9천 원이 됩니다. 자, 이상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